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인생의 신비로운 평준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40대가 되면서 외모의 평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뛰어났던 미모도 이 시기가 되면 비슷해지기 시작하죠. 50대에 접어들면 지성이 평준화됩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60대에는 물질의 평준화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재산의 격차가 줄어들며 70대에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서로 비슷해집니다. 마지막으로 80대가 되면 생명 자체가 평준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모두가 비슷한 지점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사람들 간의 격차가 크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줄어듭니다. 마치 높은 산은 점차 낮아지고 깊은 계곡은 조금씩 메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의 소소한 기쁨만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만족감이 단순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의 행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더하고 빼다 보면 마지막에는 모두가 비슷한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교만이나 과도한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친절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좋은 점도 많습니다. 더 이상 공부에 대한 부담도 없고 결혼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자녀 양육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65세가 되면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죠.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살아있는 동안만의 고민일 뿐, 그 자체는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비록 몸이 아프더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무거웠던 삶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과 두 눈이 멀쩡했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동일하게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크나큰 기쁨을, 후자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와 비슷합니다. 재산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억 원의 자산이 있다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20억 원만 남게 된 사람은 크나큰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죠.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불행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더 젊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며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치스러운 꿈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들미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지혜와 더불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80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된 모지스 할머니, 9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수영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이웃집 어르신, 70세에 시작한 블로그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파워블로거까지. 이들은 모두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이 들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죠.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는 여유, 손주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대화,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깊은 대화의 의미,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이런 자유로움은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며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죠. 이처럼 나이 들미 가져오는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이 듦과 늙음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지만 늙음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청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대의 나이에도 이미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잃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은 우리를 정체되게 만들고 결국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각에 열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꿈과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늙음의 시작일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10분 산책하기,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우기 등 소소한 목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고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도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외롭지 않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가치관의 차이, 육아 방식을 둘러싼 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자녀 세대는 자신들만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부모와의 동거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고 교류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부모와 성인 자녀가 별도의 거주 공간을 가질 때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와의 관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의존하게 되면 관계의 역학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노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을 위해 재산을 모두 넘겨주었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설계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삶의 질과 자녀와의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 시기가 되면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경우 갑자기 찾아온 많은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원예에 관심이 있었다면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식물을 키우며 얻는 성취감과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년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봉사와 나눔의 정신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발적이고 즐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요된 봉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특히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나눔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던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오랜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모임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정신적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더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자녀나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바로 비판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주제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나 불평,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현재의 일상적인 즐거움, 새로 배운 것들,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화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과 소통의 자세는 부부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일상이 있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죠. 이런 변화는 부부 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활동이나 친구 모임을 가지면서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부부만의 특별한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등 공동의 활동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로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되새겨보는 것이죠. 은퇴 이후의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친 건강염려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휴식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질병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지나친 걱정은 피하세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나 우울증 등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상상력을 키우며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장르의 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도쿠, 크로스워드 퍼즐, 바둑, 장기 등은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등 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더라도 조금씩 발전해가는 과정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도 높여줍니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쇠퇴,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감정 관리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정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많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물리적인 정리도 중요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각각의 물건에 담긴 추억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미움이나 원망, 후회나 미련 같은 감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내려놓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세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괴로워했다면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의 정리는 우리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감사한 순간들의 기억, 그리고 삶을 통해 배운 지혜입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이는 불편하거나 두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의료 결정에 대한 사전 의향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지막 뜻을 전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장례식을 원하는지 등을 가족들과 상의하고 문서로 남겨두세요. 이런 준비는 결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와 실패를 겪었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후손들에게 어떤 지혜를 전하고 싶은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삶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하려 하거나 교훈적인 말투로 강요하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적절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대화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손주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청중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형태로 써볼 수 있고,
간단한 편지나 일기의 형태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후손들에게 값진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서서히 저물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노년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 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하나씩 천천히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더라도 전문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많은 곳을 한꺼번에 둘러보려 하기보다는 한 장소에서 충분히 머물며 그곳의 분위기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일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인생의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